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뭐 재미없는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채널을 운영하는 이 사람은 떤 원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10분 주식임에도 약간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분명히 그만큼 중요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주말에 여유 있을 때 한번 봐주시면 저는 분명히 크게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올인하지 말자입니다. 흔히 말해 몰빵 투자라고 하죠. 몰빵 투자를 했을 때는 꽤나 위험한 상황이 많고 자기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제가 ENFP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 MBTI라고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면서 들으셨던 분도 있는데 뭐 흔히 말해 간단하게 말하면 성격 유형 검사의 부분인데 요 영어 하나하나에 성격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크게 설명을 드리면 E가 약간 외향적이고 N이 약간 직관적이란 뜻, F가 감정적, 그리고 P가 약간 무계획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성을 다 합치면 결국에는 도박형이 된다. 제가 어, 오늘 저녁에 한번 뭐 정신의학과 박사님이 한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ENFP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도박형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딱 도박형 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17년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처음 부상할 때 그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그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 특히 그때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할 정도로 꽤나 핫했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핫했을 때였는데 저도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싶었고 저희 신입 사원 중에는 퇴사를 한다고 하고 나가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17억을 벌었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들리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뭐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급등하고 과열된 종목을 뭐 비트코인을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보이는 수익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위험한 투자가 됐고 제가 그때 당시 진짜 주식 처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를 만들자마자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그 계좌를 그때 너무 과열돼서 안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 나는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 제가 매수한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종목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500만 원 말 그대로 올인 도박형 투자자로서 그냥 넣었습니다. 바로 매수를 했었는데 그 장중에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빠졌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장중에 500만 원이 빠졌을 때는 약간 패닉이 됐었고 하지만 종가는 결국에는 2,500만 원 그대로 제 본전에 맞춰서 끝냈는데 그 다음 날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그 종목이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금요일이었는데 상한가를 가고 저는 이틀 만에 수익을 750만 원을 냈어요.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틀 만에 750만 원을 냈다는 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초심자의 행운이고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요 시작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때는 정말 많이 흥분됐고 금요일에 딱 상한가를 가니까 주말 동안 계속 생각나고 이게 흥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장이 열려 있지도 않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역시나 매도해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도보다는 뭘 생각하냐면
이 주식이 몇 배 오를까? 나도 진짜 뭐 십몇억의 수익을 보고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상한가를 몇 번 갔을 때 내가 금액을 어느 정도 이득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탐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가 있었고 다행히 요 우리 기술 투자는 750만 원에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500만 원 반납하고 역시 다음 날은 역시나 뭐 따상을 간다거나 이렇게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500만 원 정도 750에서 500만 원 정도 잃고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을 취한 상태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점점 더 문제였죠.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그런 급등주들을 또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그 수익 봤던 250만 원 그리고 일부 원금도 결국에는 손실을 보면서 일단 1차 저의 주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런 게 지금 있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급등주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올인하지 말자. 항상 많은 주식 방송 조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비중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성격상 말씀드렸죠. ENFP 도박형 성향에 가깝고 지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철저히 차트에 의해서 매매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 제가 흥분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주식 앱을 지우는 거죠. MTS를 삭제하면서까지 매매를 약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런 거 분명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올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물을 탄다거나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물을 탄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에 매수하는 것도 올인이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로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올인이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원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차트 분석할 때 가장 어,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세력의 흐름을 거래량으로 철저하게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약간 읽어지지 않고 제가 종목 분석을 할 때, 요 종목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시점이 오면 분명히 그 이후에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세력이 약간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면 강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안전하게 매도를 함으로써 올라간 것에 대해 아쉬워하지 말고 수익 낸 것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가 매도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 많이 안타깝지만 그거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는 항상 신중하게 하며 기술적 관점,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요 지지와 저항은 일단 이전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요 수평적 지지 저항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죠. 제가 많이 보는 이평선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까지 철저히 확인하면서 장중에 이걸 무조건 매수해야 돼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술적 관점으로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분봉상도 나눠보면서 매수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점대에서 매수를 지향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그 가격의 고점 정도에 왔을 때 계속 쭉쭉 올라가겠죠. 급등하면서 그런 종목들은 한순간에 빠지기 쉽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내가 이 종목 미리 이전에 봤었는데 계속 급등하네 아쉽다 하다가 그때 잡는 순간 그 지점이 정확하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요건 저도 분명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요 보고 계시는 분들도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급등주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왜냐면 한번 나는 크게 먹고 나가겠다. 나는 지겹게 뭐 바닥에 있는 종목 잡아서 어 길게는 뭐 한 달, 두 달 동안 버틸 뭐 자신이 없고 너무 지겨워서 못 견디겠다. 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용하고 매집을 하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급등주를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급락이 맞아서 뭐 마이너스 20, 30 되면 약간 버티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 분명 뭐 신고가 매매 기법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투자 성향에 대한 차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지양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고가를 바라지 말자입니다. 분명히 그 특정 주가의 고점이 맞물리는 구간이 오면 그때는 저는 무조건 매도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가가 발생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는 거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꽤나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주식 했을 때 막 초반대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뭐 하루 만에 그냥 상한가 가고 뭐 따상 가고 뭐 거의 뭐 며칠 만에 2배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만 사서 매수하면 금방 돈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접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끝은 좋지 않더라. 결국에는 그런 탐욕에 빠져서 수익을 내야 될 때 못 내고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다가 그 고점대에서 빠지면 그 고점대의 가격이 아쉬워서 못 빼고 있다가 결국에는 본전을 손실로 마감하는 안 좋은 흐름도 많이 제가 겪었으니까,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물론 공모주로 해서 처음에 한두 주 받고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뭐 거의 대부분 따상 갈 확률을 또 높은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그런 그 공모주로서는 괜찮은데, 그냥 장이 딱 시작했을 때 막 상장하자마자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강하게 아래 위로 요동치죠. 그때는 잡아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종목 중에 한 번씩 갭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초가를 뭐 위로 크게는 뭐 10% 정도 뛰어서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보통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역시나 시초가에 매도를 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캡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을 어, 세력들이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강한 호재가 들어와서 급등을 하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달아버리는 종목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뭐 잠깐 보고 있으면 이미 상한가 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갭 상승해서 아래 위로 흔들리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그때는 뭐 주저하지 말고 그냥 그 시초가 그 갭 상승 먹었던 갭 상승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자, 수익 실현을 하자는 요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 어떤 또 탐욕에 빠지냐면, 이 종목 시간에 하필이면 호재가 떠가지고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호재인데 이게 시간에 떠서 시간의 상한가 10%밖에 못 올랐네.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30%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많이 겪다 보니까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들은 결국에는 위에서 갭 상승해서 뛰어놓고, 결국에는 그런 탐욕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면 위쪽에서부터 세력은 강하게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급락을 만들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분석하고 하락장에는 최대한 매수를 억제하고 수익 시 매도하자입니다. 요즘에도 열심히 지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웬만하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10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상승하는데 내가 이 2개 종목을 맞출 수 있을 거야. 요거는 사실 약간 자만에 가깝습니다. 자만에 가깝고, 지금 저는 철저하게 주식시장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요 확률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은 또 다 상한가 가고 20% 10% 급등한 종목들은 또 다 급등합니다. 하락한다고 하락장에서도 급등 종목이 절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종목들에 빠져서 쉽사리 매수했다가는 결국은 그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된다. 아마 22년도에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것들 꽤나 많이 느꼈고 시장의 무서움, 지수 분석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 매매를 멀리 하자입니다. 생각보다 정보 매매에 저희는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유튜브나 뭐 주식 방송들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저 역시도 뭐 정보 매매 주식할 때는 처음에 그런 걸로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대형 호재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혹하게 됩니다. 그래 무조건 잡아야겠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갭 상승에서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뭐 15% 갭 상승한 종목을 그냥 매수해서 당연히 이 종목은 좋으니까 상한가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그때가 고점입니다. 15% 갭상한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코 이렇게 쉽게 정보가 흘려지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약간 진짜 초반에 소문이 약간 돌 때, 특히 요즘 AI가 그랬죠. 그렇게 소문이 돌고 긴가민가 할 때 올라가는 거지. 확실해졌을 때는 오히려 이미 급등을 해 있고 급등을 한 상태의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는 단계니까 그때는 절대 조심을 해야 되고 요런 정보 매매가 꽤나 그리고 주식 시장은 악랄한 곳이다. 사기꾼들이 많이 존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서 자기들의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 매매를 최대한 멀리하고 차트 분석,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차트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 뒤에 부분이 있죠. 테마와 섹터는 파악하되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테마 파악 테마 파악과 섹터는 분명히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도하는 섹터들이 항상 저희 여기 한국 시장에는 순환매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섹터의 강함, 특히 요즘 AI가 한번 강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강하게 가고 있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도 근래에는 꽤나 강했다. 그런 섹터들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매매를 했을 때 강한 상승을 볼 수 있고 수익 실현도 또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에 수급과 재무는 확인하자입니다. 수급도 분명히 어, 거짓된 수급도 많고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수급이 굉장히 많지만 올라갈 때는 사실 개인이 매수하든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급락이 나온 종목들은 보면 항상 개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재무 확인하는 거는 저는 한 영업이익 순영업이익 정도만 확인을 하는데 적어도 이 종목이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종목인데 지금 계속 매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면서 혹시나 상패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가 좋은 것도 마지막 결국 세력의 유혹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약간 방지하고자 일단은 저는 수급과 재무 정도는 일단 제가 매수하려는 종목 한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필터링 되는 거는 철저하게 차트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너무 주식에 빠져 있지 말자입니다. 요즘 근데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유튜브를 하면서 특히 주식에 더 사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종목들을 최대한 리뷰하고 이거 구독자가 올라가는 이런 재미와 함께 주식에 더 빠져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동과 다른 취미를 통해서 충분히 리프레시하자. 너무 주식에 빠져 있으면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수의 분석에 대해서도 분명히 흔히 말해서 1희 1비죠. 그냥 정확하게 말해서 제가 1희 1비 상황에 지금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또 이런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스스로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강하게 빠져나와야 된다. 좀 빠져서 멀리서 보는 요렇게 봤을 때 좀 더 오히려 수익 나는 측면에서 주식 매매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더 이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식에 지금 빠져 있으신 분 많을 겁니다. 특히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주식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분할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자입니다. 이게 사실 1번에서 올인 몰빵을 하지 말자. 저는 요 원칙에 지금 요 원칙에서 이제 대비되는 내용인데 분할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순간에 그 종목이 좋아 보여서 어 올인해야지 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수익 봤던 T3가 그랬습니다. T3 아니 이 정도 재무와 차트에서 이게 안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에 정말 올인까지 생각했지만 아 이거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일단 500만 원만 투자하고 그 이후로는 결국에는 매수하지 않아서 뭐 약수익 봤지만 어쨌든 30% 상승해서 뭐 150만 원 수익 봤다. 이런 것에 뭐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50%는 한번 매수를 하고 올라간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계속 관망하면서 그 수익을 보고 혹시나 떨어지면서 중요 가격대에 이평선 지지가 있는 그리고 뭐 이 전저점 지지가 있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100%를 채우는 이런 전략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저 웬만하면 100%한 번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죠. 100%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게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올인 투자에 대한 성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요거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 영상 만들고 난 이후로는 꼭 50% 투자하도록 저는 노력할 거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올인하면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한번 인지시켜 주려고 요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10번 최대한 10종목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게 관리가 어렵고 중요한 부분을 꽤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계속 사다 보면 정말 뭐 20종목, 30종목도 저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10종목 안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그리고 더 괜찮은 종목이 보이면 지금 약간 안 좋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죠. 한 종목에 갇혀서 이 종목을 나는 손절 보고 절대 나갈 수 없어. 약간 요런 마인드를 갖기보다는 요 종목보다는 지금 다른 종목이 약간 더 좋아 보이는데 그냥 그게 단순 급등을 해서 좋아 보이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차트 분석상 눌림목상 다음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미 지금 저점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그 전고점을 살짝 깬 상태 그런 좋아 보이는 차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급등주를 따라가면 이게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역시나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고 더 좋은 종목 찾으면서 교체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죠. 내 예상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때는 다시 한번 매수의 이유를 되돌아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자. 결국에는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이 확률 게임을 인지해야 되고 제가 100%다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단 약간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더 기다려야지 분명히 내가 맞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계속 손절 라인을 잡지 못합니다.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히 22년 장 초반, 22년 초반에 강하게 이제 하락세가 시작됐음에도 어, 21년에 올랐던 그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22년에 다시 이 지점에선 오를 거야. 이 지점에선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뭐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정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하락을 맞으니까 분명히 손절 라인이 왔을 때는 제가 틀렸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내야 되고 이런 거를 신체연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항상 뭐 손절했을 때 손이
실현 수익이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걸 참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손절을 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항목도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제 영상 치고는 또 길게 만들어 봤고 지금 한 2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약간 길고 약간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분명히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을 길게 넘겨보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글자는 조금 작지만 한번 적었던 내용들을 쭉 11개를 내용 요약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다 적어놨으니까 한 번 더 요거를 영상을 정지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도 지금 저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서 주식 투자한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저는 기술적 차트를 많이 분석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거는 나의 심리 상태다, 마음의 상태다. 특히 올인 같은 거 해놓으면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내 머릿속은 이해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손의 버튼은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내용들 충분히 한번 더 복귀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재미없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에 약간 시간 있을 때 그래도 한번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구독자님들에게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제작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